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사영토TV 이리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장계환 박사님을 모시고 역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오늘 혹시 어떤 이야기 해주실 겁니까? 네, 오늘 또 역시 그 대한국토 내에서 지금 이렇게 상당히 복잡하게 국제 정세가 복잡하다 보니까 이제 관심을 많이 이쪽에 갖고 있는데 우리 대한국토 내에 관련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늘 대한국토는 강대국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처 방안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국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균세와 자강이 답이다.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균세와 자강. 그러면 균세와 자강 뭐예요? 무슨 뜻입니까? 자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스스로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기본이고, 균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애교를 통해서 이제 좌우를 균형 있게 잘 다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강하면서 좌우를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뜻이죠? 어디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 역사에 보면 우리가 항상 일본에 치우쳤다가 러시아에 두드러 맞고, 러시아에 치우쳤다가 청나라에 두드러 맞고, 매일 그렇게 참 곤란한 상황이에요 지금. 균세를 못 해갖고 일어나는데 결국은 답이 애교입니다. 외교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균세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균세와 자강이라도 말이 있었나요? 그때도? 그렇죠. 이제 이 균세와 자강이라는 말이 제가 만들어내는 말은 역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언제부터 나와요? 1876년이죠. 1876년에 이제 한일 수호 조규를 처음 맺습니다. 일본과 이제 이 교류를 하는 처음 맺고, 일본은 이제 우리보다 개화를 일찍 했기 때문에 이제 1차 수신사로 김기수를 고종이 파견합니다. 일본이 어떻게 하나 좀 살펴봐라 하고 이제 갔다 와가고 보니까 이제 2차 수신사를 또 보냅니다. 그게 1880년입니다. 오래됐죠. 1880년에 이제 2차 수신사로 누굴 보내냐면 김홍집을 보냅니다. 김홍집을 보내갖고 이제 그 보낸 이유는 이제 국제 정세를 좀 탐문을 하고, 국제법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어떤 상태에서 이제 굴러가는가를 좀 가봐라. 이래갖고 이제 일본에 건너갑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이렇게 그 파견을 갔잖아요. 거기 그분들이 우리한테 그럼 좋은 가지고 이제 영향이 있었나요? 그렇죠. 한 1개월간 머물면서 이제 국제 정세를 둘러보고 그런 가운데 이제 청국 공관에 들렸어요. 지금 말하는 대사관이죠. 청나라 대사관에 들려갖고 그 당시에 이제 공사가 하여장이라고 하는 공사하고, 또 참사관이 황준헌이라고 하는 황준헌 이 사람하고 이제 같이 이제 대화를 나눠요. 물론 중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고 대화가 안 되죠. 대화가 안 되니까 그때 공통점이 한자. 그래서 이제 필담이라고 합니다. 그 필담을 이제 나누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거기서 이제 많은 이제 국제 정세를 얻고 돌아오는 길에 황준헌이가 지은 사의 조선 책략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갖고 왔어요. 갖고 와서 그 책을 고종한테 드립니다. 그러면 그 조선 책략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그 조선 책략이 거기에 나오는 말이 이제 조선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균세와 자강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거기서 나오는 얘기. 자세히 나왔었던 거죠. 이제 균세와 자강이라는 말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데, 균세를 통해서 자강을 해라. 자강을 하고 균세 전략에 의해 갖고 이 주변 국가 관계를 맺어야지 조선이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게 그러면 이제 그 책은
그 바쳤잖아요. 그 드렸잖아요. 예, 그러면 그 우리 그 당시 종부라고 아니죠? 왕실. 예, 예. 왕실 반응이 어떻던가요? 반응이 절대적이었죠. 물론 뭐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갖고 영남에서 뭐 상소를 올리고 이러는데 왜 그랬냐면은 우리가 이제 근대화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러면 그때부터 대한민국 조선이 근대화로 근대화로 나가는 거죠? 거예요. 이제 그 조선 책략이라고 하는 걸 고종이 읽어보고 그 내용이 옳다라고 결정을 지어갖고 우리 조선도 근대화를 이뤄야 되겠다. 첫 번째. 그래서 이제 글로 가겠다.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에 대해서 그때 아까 얘기했던 균세와 자강을 실천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요? 대한민국이 우리 대한국토가 근대화가 언제부터 됐느냐? 근대화의 원년을 대라면은 1880년입니다. 5월달에 이제 황준원이가 가서 갖고 온 책이 이제 사의 조선 책략이고 조선 책략을 읽어보고 우리가 오늘부터 근대화의 길을 가겠다 고종이 결정을 하게 되죠. 근대화 뭐 요즘 뭐 이영훈 교수인가요? 이분이 뭐 근대화는 일제 시대 때 일본의 시작은 1910년입니다. 그로부터 30년 전인 1880년에 이미 우리는 근대화의 길을 가겠다라고 해갖고 근대화를 반대하는 영남의 일부 유생들이 올라와서 상소문을 올리고 전하 아니되옵니다 하고 왜 반대했을까요? 그 전통을 이 전통을 이어가는 이제 보수주의자들하고 하는 것은 극격한 이 개화의 길로 가는 걸 당연히 반대를 하죠. 그래서 이제 반대를 영남에 상소문을 올리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고종은 우리는 개화를 해야 된다. 일본을 보니까 국제 정세에 발맞춰 가다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가고 있고 이 그 개화와 개방의 물결은 대세다. 이거는 막을 방법이 없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880년 이게 근대화의 원년이라고 여러분 인식을 해야 됩니다. 1880년 근대화 시작. 예, 시작이다. 그때부터 시작이다. 예. 우리 지금까지 오는 거 1880년부터 예. 시작해서 덕분에 그 조선 책략. 조선 책략.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따져보면 일본한테 고마워야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일본하고 관계없죠. 아니 일본 갔잖아요. 일본에 갔는데 뭐 우리 김홍집이가 일본에 갔는데 일본한테 왜 고마워해요? 거기서 배운 거 아니에요? 거기서 배운 게 아니고 청국 공사관에 가서 하여장과 황준원을 만났고 황준원이가 쓴 책을 고종이 보고 깨달은 거죠. 그렇군요. 네, 일본에 고마워할 일은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는 잘못 이해했어요. 죄송합니다. 예. 많이 배워야 되겠어요, 시청자 여러분. 어쨌든 조선의 개방 정책. 예. 이제 조선 개방 정책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뭐 우리 아까 얘기했지 이제 1880년에 이 책을 보고 고종은 개방을 결정을 하고 먼저 이제 뭐 가장 크게 몇 가지만 대표 얘기해 가면은 군사 정책을 다 바꿉니다. 그러니까 시식군대를 만들어요. 물론 이것 때문에 이후에 이모군란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또 구식군대들이 막 들고 있나 그것도 있지만은 그뿐 아니라 이 사회 전반적인 제도를 다 바꾸고 개방 정책을 수용을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도 균세하고 또 뭐더라고요? 자강에 대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예.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서 지금 대한민국도 자강하고 균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필요하죠. 특히 지금 남북 관계가 이런 악화되는 상황에서 조선 책략의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조선 책략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은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이제 시대적 상황은 이제 러시아가 이제 유럽에서 동방 정책을 펴죠. 동방 정책을 편다는 게 뭐예요? 이제 그 부동항을 찾아서 이제 동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블라디보스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군사항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더 따뜻한 부동항을 찾아서 남쪽으로 내려오죠. 남하 정책을 펼칩니다. 천국 입장에서 봤을 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유럽의 강대국인 러시아가 이렇게 남하 정책을 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아까 황준원이가 조선 책략을 보면 조선 책략
조선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느냐? 러시아를 방어하기 위해서 딱 중요한 게 세 단어입니다. 친중해라. 친중. 중국을 아, 가까이 중국과 친하게 지내라. 친하게 지내라. 결일해라. 결일 뭐예요? 일본하고 한 나라가 되라. 결. 아, 세 번째로는 연미해라. 미국하고 연결해갖고 아. 살아라. 그러니까 친중, 결일, 연미. 영미. 연미. 이게 이제 친중, 결일, 영미. 연미. 그 이유를 제가 좀 적어왔는데요. 네네, 이렇게 이유. 먼저 이제 이 친중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조선은 천년 동안 중국의 본방으로 지내왔기에 양국이 더욱 우호 관계를 증대한다면 앞으로 더 큰 미래를 열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하고는 무조건 진화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친해야 된다. 일본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웃나라로서 과거로부터 통교해온 유일한 국가로서 국가라고 설명을 하고 조선과 일본 중 어느 한쪽이 땅을 잃으면 서로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하는 보거상의 형세다. 그러니까 두 나라가 함께 이렇게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그러니까 같은 옷을 입고 수레바퀴처럼 같이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미국에 대해서는 비록 조선과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남의 토지나 인민을 탐하지 아니하고 남의 나라 정사에도 관여하지 않는 민주국가로서 오히려 약소국을 돕고자 하니 뭐 이런 말들이 거기에 나옵니다. 좋은 말들이 나오네요. 좋은 말. 그러니까 러시아를 방어하기 위해서 중국하고 천년간 이어온 계속해서 친하게 지내야 되고 일본과 보고상의 관계이기 때문에 일본과는 한 나라처럼 결해갖고 함께 이렇게 가야 되고 뭐 민주주의 국가인 이 미국은 남의 약소국을 도와주니까 미국하고 연해서 간다라고 하면은 사실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인데요. 지금은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여기서 이제 21세기 지금 현재에서 이렇게 볼다라고 하면은 이게 1880년이니까요. 140년 전이에요. 그렇죠. 140년 전에도 우리를 결국은 괴롭히고 문제를 일으키고 결하고 친하고 연해라고 하는 나라가 러시아, 진화, 일본, 미국이잖아요. 140년 전에 이제 그 나라 네 나라가 주인공이 돼갖고 조선 청약이 나오는데 140년이 지났거든요. 2020년에 지금 우리를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 어디예요? 똑같아요. 그 그러니까 140년이 지났는데도 변한 게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변한 게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진화가 말하는 여기서 이제 균세해라. 균세를 하면서 이제 자강을 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어떤 균세 뒤에 이 자강을 하는 이 관계가 오늘날에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 대한국토에서 우리가 살아남고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하고 우리 민족이 하나 된다라고 하는 이 방법론은 유일하게 이 4개 4대 강국을 이때하고는 뭐 각 나라별 상황은 틀리지만은 어쨌거나 이 4개 나라가 이렇게 항상 우리 영향을 미치니까 이 4개 나라를 균세 전략을 잘 펼쳐갖고 그 가운데 내부에서는 군사력 우위라든가 경제력 우위라든가 이런 어떤 자강을 하는 그래 이런 게 있어요. 옛날에 이 자강이라고 하는 개념은 영토가 크고 무기가 많고 인구가 많고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강대국이라고 하는 개념을 바꿔야 돼요. IT 기술이 발달하고 국민이 연합하고 화합하고 뭐 단일 문제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국제사회에서 어떤 지위를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강대국이다. 그래서 강대국에 관련된 어떤 정의도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벌써 21세기에 들어서서 이번에 코비드19 사태를 통해서 밝혀진 것은 대한민국이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다. 그렇죠. 이런 선진국 중에 선진국인 대한민국을 우리가 어떻게 이 균세와 자강 전략을 통해서 남북한의 대한민국 내 평화를 갖고 갈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고민을 할 시기가 아닌가. 진짜 고민할 시기예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그 시청자 여러분, 저도 솔직히 균세하고 자강이라는 말이 처음 들어봤어요. 오늘은 처음 배우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친중, 결일,
연미. 네. 우리 지금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외교 상황을 우리 정부에서 좀 잘 파악해서 그 강대국들이 그 한반도를 둘러싼 이렇게 그 강대국 나라들 있잖아요. 그 나라들하고 경제 전략 좀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 박 박사님께서 우리한테 많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